배경 그리기 귀찮아서 그려놓은 거 아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몇몇 주인공 옆 관상용 캐릭터들. 흔히 말하는 이 관상용 캐릭터들은 만화의 마스코트로서 반드시 등장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잘 키운 마스코트 하나 열 흥행작 안 부럽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친 상업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에서 돈을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치트키니까요. 6kg짜리 전기 쥐새끼 피카츄가 어깨에서 깝죽거려도 허허 실실 웃는 지우, 비상식약 초파 따위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해적 루피 등등 주인공 놈들이 괜히 마스코트 캐릭터들에게 잘해줬던 게 아니죠. 그리하여 오늘의 풍월로 마스코트 캐릭터들 모티브를 읊어보려 했으나 뻔한 건 재미없으니 만화 속 등장하는 귀염 깜찍 러블리한 단골 요괴 마스코트 캐릭터들의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동심 개패 박살내는 실제 모티브 설화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 개패 이야기꾼 한량 총수입니다. 유키온나, 한국에서는 설령 빅녀라고 불리는 눈요괴 유키온나. 애니나 영화,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요괴로 보통 죽음을 상징하는 흰 기모노를 입은 창백한 피부에 수줍음 많은 전형적인 일본식 미녀로 묘사됩니다. 유키온나에 대한 설화는 일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에 같이 노인 나무꾼과 젊은 나무꾼, 그런 두 사람이 머물고 있던 오두막에 갑자기 나타난 설녀는 노인은 곧장 죽여버리지만 젊은 나무꾼은 살려두며 존자이라 넌 살려주지만 어디 가서 이 얘기 퍼뜨리면 니놈의 목을 베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무꾼은 예쁜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후 밤중에 감성에 취한지 자기 와이프한테 설녀 썰을 풀어버리죠. 하지만 사실 이 와이프는 설녀가 변신한 거였고 분노한 설녀는 널 죽여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살려준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탓에 졸지에 호라비가 된 나무꾼은 슬픔에 빠져 울었다 라는 설화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키온나에 대한 흔적은 무로마치 시대 소기 법사가 쓴 여행기 소기 쇼코쿠 모노가타리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20세기 초 일본으로 귀화한 아일랜드계 영국 출신의 소설가 코이지미 야쿠모가 집필한 괴담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오던 구전들이 정리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에모이큐 화된 누라리온의 손자 진주인공 오이카와 치라라, 스토커 속성의 부끄럼 많은 찐따녀 로자리와 뱀파이어 시라유키 미조레, 히에이의 쌍둥이 여동생 유유백서 유키나 등이 탄생하게 되었죠. 카파, 정수리 접시에 물을 담고 녹색 피부에 거북이 등껍질과 물갈퀴를 한 작은 어린아이의 체구를 가진 강에 사는 요괴 카파입니다. 탱구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요괴죠. 카파 역시 지역별로 성격도 외형도 천차만별이지만 상반된 이미지의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스모를 좋아해서 아이들과 스모를 같이 하면서 놀아준다거나 약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에 좋은 약을 알려주고 때로는 오이를 나눠 먹으며 인간과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물에서 노는 아이의 엉덩이 구슬을 빼앗아서 바보가 되게 만든다는 일화나 여자를 물속에서 희롱한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도 역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카파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누라리온의 손자 속 리쿠오 따까리 중 하나인 카파, 은혼에 등장하는 개그캐 같은 감동캐 에비나, 요괴워치 카파족 등이 있습니다. 누에고치 할 때 누에가 아니죠. 가마쿠라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 군단 문학 헤이케모노가타리에 나온 일화에서 머리는 원숭이요 몸통은 너구리며 꼬리는 뱀이지만 손발은 호랑이의 형태를 가진 지나치게 기이한 요괴의 울음소리가 마치 누에 호랑지 빠기와 같다 하여 누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나이다.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기괴했는지 울음소리 하나에 천황조차 두려움에 떨며 병상에 호다닥 드러눕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지죠. 키메레와 비견되는 누에는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인지라 만화나 소설에서는 강력하게 묘사되지만 정작 설화 속에서는 법사케한테 활맞고 씻겨주는 요염한 감성을 지닌 요괴입니다. 이런 누에 설화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누라리온의 손자 교토 요물의 정점 누에, 유유백서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 쿠로 누에, 도로로 속 등장하는 48 요괴들의 집합체 누에, 블리치 호정 13대 6번대 부대장 아바라이 렌즈의 참백도 3위안 등등이 있습니다. 네코마타, 사람의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며 두 개의 꼬리를 갖고 있는 요괴 고양이 네코마타. 고전 설화 속에서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으로 변해서 생활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오랜 기간 산에서 수행하여 신통력을 가진 영적인 요괴라는 설화도 전해지는데 암컷 네코마타의 경우에는 서큐버스처럼 남자의 꿈에 나타나 전기를 빼앗는다는 요망한 설정이 전해져서 특히나 그 장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과거 샤미센을 만들 때 실제로 고양이 가죽을 사용했다는 것과 더불어 샤미센을 주로 사용했던 게이샤들이 한때 고양이로 불렸다는 것에서 구전되어 온 거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이런 네코마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누라리온의 손자 누라가미 일가 소속 요타 네코, 로자리오와 뱀파이어 국어 선생님 네코노메 시즈카, 샤먼킹 감동제조기 마타무네, 이누야샤 상고보다 쓸모있는 귀염둥이 키라라, 학교 괴담 숨겨진 주인공 다크시니 등이 있습니다.
탱구, 수도승의 의복, 붉은 얼굴, 길고 우라 많고 붉은 얼굴하고 날아다니는 새나 스님의 형상을 한 요괴 탱구.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전부 다르게 묘사되는 만큼 다이 탱구, 가라스 탱구, 이리 탱구 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커다랗고 높은 코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요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잘난 척만 하는 콧대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탱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적을 멸하는 사나오시, 나루토 속 우치아 일족의 비전 스사노, 누라구미 본가 소속 누라리온의 손자 탱구당 당주 카라스 탱구, 비겁한 겁쟁이 귀면의 칼날 상인의사 한탱구, 하늘을 섬기면서 하늘에 닿은 까마귀 천도중 나락의 수장 은혼의 우추로. 선생님, 탱구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본 것만 떠오르는데 정상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자료를 찾으면서 품번 누라리온, 징그럽게 길쭉한 후두부가 특징인 유카타 입은 할아버지 형상의 요괴 누라리온. 바쁜 저녁 시간대에 가정집에 쳐들어가서 담배를 피거나 차를 마시는 등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는데, 또 요괴인지라 존재감이 옅어서 인지하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어렵다는 노망난 민폐 노인네 설정입니다. 악행을 보면 족밥도 이런 족밥이 없는데 백기 야행도에서 선두에 그려져 있었던지라 작품들에서는 백기 야행을 이끄는 요괴 총대장으로 올려치기 당합니다. 이런 누라리온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누라구메의 초대 총대장 누라리온의 손자 누라리온, 용두삼의 결말 지금도 빡치는 간치 오사카 미션 당시 요괴 보스 등등이 있습니다. 온이 찢어지니까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악마와 같은 붉은 얼굴, 머리 위 두 개의 뿔과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돌기가 돋아난 거대한 몽둥이를 든 요괴 온입니다. 참고로 전설의 오니 슈텐도지 역시 오니의 종류 중 하나이죠. 본래 오니는 지금과 같은 괴물이 아니라 고대 일본이 숭배하던 진영, 즉 죽음 사랑의 넋인 사령을 의미했는데 6세기 후반 들어 중국으로부터 귀가 유입되면서 현대의 오니와 같은 사악한 이미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니를 어떤 지역에서는 악령을 몰아내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계에서 넘어온 사람을 잡아먹는 과학적인 악기 나차이라 여기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절대적 악, 때로는 선, 때로는 신으로도 묘사되기도 하는 오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햇빛과 함께 살고픈 귀멸의 칼날 무장가 12기열 일동, 위협적인 3 사이즈를 가진 모해의 시초, 시끌별 녀석들 라무, 귀여운 외모만큼이나 한 성깔 하는 호드브레이커 은혼 게도마루. 오니 녀석 어쩌면 좋은 녀석일지도. 오로치,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꼬리와 머리가 8개씩 달려있는 거대한 뱀 또는 용이 바로 오로치이며, 풀네임은 야마타노 오로치이지만 줄여서 그냥 오로치라고 합니다. 야마치로 오로치는 강에서 매년 한 명씩 공중리를 먹방하던 계획을 잘 지키는 성실한 뱀이었는데요. 코스 요리 중 마지막인 8자매의 막내 쿠시나다 히메를 산재물로 먹방하던 찰나, 때마침 하늘에서 쫓겨난 폭풍의 신 스사노오에 의해 퇴치당하는 신화 속 전설의 용입니다. 이런 오로치 설화의 배경에는 청동기와 철기의 과도기 시절 가야에서 철기를 들어오며 힘을 가시하던 야마토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낸 설화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니 재미로 이런 설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때문에 주로 만화에서는 공주나 처녀를 요구하는 최종 보스로 묘사되는 오로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사루토브의 악행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전설의 3닌자 나루토 오로치마루, 괴인협회의 수장 원펀맨 괴인왕 오로치 등이 있습니다. 이외 바퀴에 등장하는 오로치 도포의 이름 역시 야마토로 오로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미호는 본래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에서 모두 나타나며 그중 일본에서는 백명 근모 구미호가 가장 대표적이며 실제로 구미호라는 이름을 대표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3대 악기로 분류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서 최종 국면 흑막 캐릭터로도 자주 등장하죠. 이런 이미지가 형성된 이유는 에도시대 후기 집필된 해본 삼국 요부전 때문입니다. 해당 이야기집에 따르면 어느 날 달기라는 구미호가 중국 주나라 유왕을 유혹하여 나라를 망하게 했고, 이후 구미호는 인도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와 타마모노마에라는 미녀로 변신하여 해이안시대 도바천왕을 유혹하다가 진실을 들켜 빤스런했다가 결국 끝에는 살생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작물에서는 한중일 각각 요소가 짬뽕되어서 신의 사자로도 해석되고 때로는 요망한 요괴 여로도 해석되는 일본 구미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신 구미호 속 등장하는 일본 구미호 키치네, 수작가 망작사이 누라리온의 손자소 교토 요괴 집단의 두령 하고로모 키치네 등이 있습니다. 스토크 천황, 일본 신화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그것도 권력의 정점인 천황이었지만 요괴로 묘사되며 여전히 현대 일본 사회에서 경애받고 있는 저주받은 비운의 천황 스토크 덴노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나이다. 늘어뜨리면 수능 비문학 지문보다 길어지기에 최대한 요약해서 전해드리자면, 일본 제75대 천황 스토크 천황은 형식상 제74대 천황 도바 덴노와 후지와나노 쇼시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출생의 비밀 때문에 아버지 도바에게 평생 동안 미움을 받게 되는데, 선생님 보지 말고 빨리빨리 말하셔 졸리니까.
스토쿠 천왕은 사실 도바 덴노의 아들이 아니라 도바 덴노의 할아버지인 시라카와 덴노의 사생아라는 설이 세간에 떠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야사가 아닌 사실상 정설로 현재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양산형 아침 드라마급 루머가 신빙성을 얻은 이유는 남봉꾸로 유명했던 시라카와 덴노가 스토쿠 천왕의 어머니이자 도바 덴노의 마누라인 후지와나노 쇼시를 어렸을 때부터 양녀로서 양육했으며 그녀에게 혼백제의가 오자 갖은 핑계를 대며 거절하며 또 극대노했었고, 무엇보다 정치적 세력이 약한 스토쿠 천왕을 너무나도 과하게 밀어줬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잘못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출생의 비밀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스토쿠 덴노는 평생 동안 아버지 도바 덴노로부터 끊이지 않는 혐오와 갖은 모함을 받아야 했으며, 더하여 믿었던 친족들에게는 끝내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권력까지 찬탈당하여 말년에는 유배지에서 원인모를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죠. 이야말로 살아생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모멸감과 억울함을 모두 겪은 비운의 왕이기에 스토쿠 덴노는 타이조코 스토쿠 텐구라는 일본 대마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죠. 참고로 아버지 도바가 이토록 아들 스토쿠 텐노를 혐오한 데는 도바의 제2황후 후지와나노 도쿠시의 입바람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3대 악기 구미호 타마모노 마에가 사실은 이 악녀 후지와나노 도쿠시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죠. 아무튼 여전히 입헌 군주제를 표방하여 천황이라는 상징이 존재하는 일본 사회이기에 지금까지도 결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지는 스토쿠 천황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는 모든 걸 부정당한 부정한 무리의 왕 데드 프린세스 스가미 마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애니의 나라이기 이전에 귀신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이니만큼 이외에도 일본 신화 속 요괴들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접했던 일본 만화 속 등장하는 보스 캐들이나 모해왕 캐릭터들은 일본 신화 속 등장한 설정에서 거의 다 따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현재는 그저 귀염둥이 요괴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요괴 모티브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개잡지식 논풍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깨피였습니다.